분류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생물 분류란 무엇인가 했을 때 생물 분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생물 분류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분류의 기준을 사람 편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고유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는 예가 뭐냐면 사람의 이용 목적이야. 그래서 사람 이용 목적에 따라서 약이 되는 식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육상에 사느냐, 그 다음에 물에 사느냐, 이건 사람의 편의에 따른 기준입니다. 하지만 자, 생물의 고유한 특징이라 해서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물의 속에 있는 구조, 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번식을 한다, 알을 낳는다, 새끼를 놓는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아가미로 호흡한다, 코로 호흡한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유전자를 조사해서 유전자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자, 이런 걸로 생물을 분류를 하는 기준인데, 자, 여기서 보면 사람 편의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하다 보면 분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에서는 생물의 고유한 특징, 이 특징 있죠, 이 특징. 자, 이 특징으로 우리는 생물을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말만 거창하죠, 맞죠? 자, 생물 왜 분류해? 귀찮게 하는데, 자, 생물을 분류했을 때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알겠죠? 자, 일단 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생물끼리도 가깝고 먼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도 친척, 엄마, 아빠 있잖아. 근데 생물끼리도 우리는 좀 더 비슷해, 덜 비슷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걸 조금 유식하게 유연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유연관계. 자, 그리고 새로 어떤 생물을 발견했어. 자, 근데 그 생물을 어떤 무리에 넣을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을 특징을, 만약에 얘의 특징을 못 밝혔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생물 무리에 속하는 생물들은 이 특징을 우리가 얘는 이럴 거야, 얘는 이럴 거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에 생물 분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물 분류 과정은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먼저 관찰을 해야 돼. 생물들이 여러 생물이 있어. 그러면 고유한 특징을 먼저 관찰해. 자, 옆에 봅시다. 옆에 보니까 얘들 더듬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입 모양도 좀 다르네, 맞지? 입 모양 좀 다르고, 배 모양도 살짝 다르다, 맞지? 자, 그래서 고유한 특징을 일단 보고, 자,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봤죠. 공통점, 차이점. 입 모양, 더듬이 모양, 눈은 다 비슷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은 다 똑같고, 더듬이랑 입이랑 배 모양이 살짝 다르죠, 맞죠? 자, 이렇게 차이점 찾았어. 자, 그래서 나는 분류 기준을 정할 거예요. 일단은 더듬이로 먼저 분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공 모양 더듬이랑 그 다음에 별 모양 더듬이 이렇게 나눠놨어. 그러니까 공 모양 더듬이는 나와 다고, 그리고 별 모양 더듬이는 가라만데, 자, 가라는 어떠냐면 주둥이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이렇게 주둥이. 그래서 오리 주둥이고, 그 다음에 마는 주둥이가 좀 다르게 생겼다, 맞지? 그래서 그 외에 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 크게 두 개로 분류한 다음에 또다시 얘를 분류를 했잖아. 그래서 가와 가장 유형 관계가 비슷한 생물끼리 멀고 가까운 관계를 봤을 때 가와 라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생물 분류의 과정이고, 자, 생물 분류 단계인데, 자, 우리 생물의 분류 체계인데, 자, 일단은 막 분류를 해. 그래서 크게 묶는데, 얘들은 어차피 다 비슷한 생물이잖아. 다 비슷한 생물인데,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일단은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자, 가장 작은 게 종입니다. 제일 세분화시켜서 나눈 게 종이고, 가장 크게 묶어 놓은 것을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 예를 들어 이런 개는 동물개, 뭐 이런 게 있어. 동물개. 자, 밑에 얘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순서대로 종, 소,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 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기준인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데 가장 기본 단위야. 제일 작은 단위로 일단 얘들의 조건이 있어. 1번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짝짓기, 즉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새끼를 낳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이 있어. 이게 번식이 가능한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암말과 당나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결혼을 해서 노새라는 애가 태어났어. 근데 이 노새는 자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강아지 종류인데 불테리어랑 불도그가 있어. 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들도 비슷하잖아. 근데 얘들 비슷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애기를 못 낳아. 근데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는 얘가 애기를 낳았어. 그래서 애기가 나왔는데 이 보스턴 테리어는 얘도 애기를 놓을 수 있어. 그래서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사자랑 암호랑이 사이에 라이거라는 애가 태어나는데 이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종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요 밑에 내려가시면, 자, 이제 여기서 종속 과목 강문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놨는데, 자, 제일 큰 게 개죠, 개. 개들은 모든 동물들을 다 묶어서 동물개라고 얘기를 해. 동물개. 자, 근데 이 동물 중에서 얘처럼 이렇게 휘발이가 없다 해야 되나? 얘처럼 뼈가 없는 동물도 있지만 얘처럼 등에 뼈가 있는 동물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사람도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척삭 동물이라고 해서 척추뼈 있지. 자, 이렇게 척추뼈 같이 생긴 걸 가진 동물들을 다 묶어서 척삭 동물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렁이는 이 척삭 동물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뼈가 없어서.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무리에서 포유강이라고 있는데, 포유강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젖을 먹이고 새끼를 놓는 거야. 그래서 새끼를 놓게 되는데, 자, 여기 사람은 여기도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겠죠? 근데 척삭동물문인 참새, 새들은 얘들을 알을 놓기 때문에 포유강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식용목이라 해서, 자, 얘들은 육식이야. 초식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초식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주로 먹는 게 고기를 먹는 아이들을 식용목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양이과라고 해서, 자, 얘들은 뭐 발톱이라든지 수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비슷하게 이렇게 특징을 가진 건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됐죠? 근데 식용목에는 옆에 보시면 사자도 들어가 있거든, 사자. 사자도 식용목에 들어가는데, 사자는 고양이랑 생김새가 완전히 좀 달라. 알겠죠? 호랑이는 비슷한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비슷하답니다.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사자는 막 털 달리고 막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고양이과에는 사자가 들어갈 수 없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고양이 속에는 진짜 고양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네요. 자, 고양이 속에는 고양이랑 완전히 형태적으로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다 묶여 있어. 근데 사기랑 고양이 속에 속하죠. 얘들이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야. 둘이 결혼해서 새끼를 낳아서 어떤 거? 새끼가 하면 좀 그렇나요? 자손이 다시 새로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얘들 둘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는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고양이 속, 그 다음에 고양이 종, 여기에 뭐 종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모여서 속이 되고 속이 모여서 과가 되고
과가 모여서 목이 되고, 목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여러 강이 모여서 문이 되고, 여러 문이 모여서 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1번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른 분류 기준. 자, 고유 특징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자, 기읍과 니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분류했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그래서 기읍, 니은. 자, 분류에 대해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분류하는 목적 자체가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생물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새롭게 발견된 생물의 그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편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순서를 옳게 나열하시오. 자, 제일 먼저 공통적인 특징을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 고유의 특징을 관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자,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 내가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물을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외워야 된다 했죠? 종, A는 속, 종속, 목, 강, 문, 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분류 단계인데 하나의 속에는 여러 종이 들어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가장 큰 단위는 종이 아니라 개입니다. 개. 자, 같은 문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강에 속한다. 자, 같은 문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강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 개의 강이 모여서 문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강에 속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생물이 점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여기서 문제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같은 강에 속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같은 문에 속하는 거야. 같은 과에 속하는 아이는 같은 목에 속하고, 같은 목에 속하는 아이는 같은 강에 되지만, 같은 강이라 해서 같은 목은 아니다. 거꾸로는 못 갑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크게, 제일 크게 5개로 나눠 놨단 말이야. 그래서, 자, 제일 크게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류 기준을 보시면, 자, 이 페이지가 엄청 크죠? 자, 여기에서, 자, 원핵생물은 우리의 세포라는 게 있거든? 사람은 다 세포로 돼 있지. 이 속에 동그란 핵이 없는 아이들을 전부 다 원핵생물계라고 합니다. 핵이 없어. 자, 반대로 핵이 있는 아이들, 세포에 핵이 있는 아이들은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돼 있죠. 자, 개가 총 5개입니다. 근데 원핵생물계는 다른 개랑 다르게 핵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우리는 단세포, 단세포는 옆에 가서 할게요.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다 단세포야.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 이거를 보고 콜로니.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개의 세포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생물이야. 다른 생물들이 그냥 뭉쳐서 살아가기도 한다. 자, 세포에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바깥쪽에 막 말고 바깥쪽에 이렇게 단단한 것들이 있거든. 그걸 세포벽이라 하는데 세포벽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 남세균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상에 첫 번째로 나타난 광합성 세균이 있어. 자, 이 애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어떤 거냐면 포도상 구균, 대장균, 젖상균 이렇게 그 대부분 세균을 뜻해. 세균.
알겠죠? 자, 이게 원핵 생물계입니다. 그럼 세균은 무슨 계야 했을 때 원생 생물계, 균계 이러면 안 되고 원핵 생물계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원생 생물계. 얘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 알겠죠? 얘는 핵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얘 참 애매해. 어떤 거냐면 핵이 있긴 한데 자,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균계의 특징도 식물계의 특징, 동물계의 특징을 딱딱딱딱 나눌 수 없는 아이들, 애매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걸 원생생물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보면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알겠죠?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매한 아이들을 모아서 원생생물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생생물계 중에서 단세포 생물은 대표적인 예가 집신벌레, 아메바 이렇게 있고, 다세포 생물,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미역, 김, 다시마. 우리 다 먹는 거다, 맞지? 미역, 김, 다시마가 식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짠! 벗으세요. 알겠죠? 자, 식물이 아니고 얘는 원생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생생물. 그래서 나중에 엄마랑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미역, 김, 다시마가 식물이게 동물이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당연히 식물이지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식물도 동물도 아닌 뭐다? 원생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균계. 자, 균계를 보시면 버섯, 곰팡이 이런 아이들인데 안 움직여. 일단 안 움직이고 광합성도 안 해. 광합성도 못 합니다. 자, 근데 얘들은 어떠냐 하면 버섯이나 곰팡이는 몸이 실 모양이 있어. 자세히 보면 실 모양인데 이 실 모양을 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사. 자, 일단 이 균사는 세포벽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서 대부분 죽은 생물의 시체, 사체를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분해자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같은 버섯류나 곰팡이류는 전부 다 균계에 속합니다. 균계. 알겠죠? 또 오늘 버섯은 식물이게 동물이게 물어봐. 그래서 그럼 이제 버섯은 어디에 속하냐면 균계에 속한다. 이거 대답 잘 하시는 분은 과학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식물계는 일단 다세포야.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알겠죠? 세포벽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식물은 일단 특징이 녹색이야. 녹색이고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그리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균은 기관이 없잖아. 우리 기관이 어떤 거냐면 심장, 손, 발 이런 건데 세포 하나로 뭘 만들겠노, 맞지? 그래서 얘는 기관이 발달 안 돼 있는데 원생생물계도 마찬가지고 원핵생물계도 기관 없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게 없는데 자, 일단은 식물은 기관이 발달돼 있다. 뿌리, 줄기, 잎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물은 진달래, 소나무, 새뜨기, 고사리, 우산이끼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식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동물계. 다세포 생물이야. 세포가 여러 개 모여 있고 세포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몰랑몰랑하죠. 세포벽이 없다. 자, 움직일 수 있죠.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다른 생물을 먹이로 우리는 뭔가 섭취하잖아. 그래서 죽은 거 먹긴 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분해서 먹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는 아이들. 그리고 몸에 심장, 그 다음에 그 소장, 대장 이렇게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동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도상 구균 그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그림이 있습니다. 집신벌레. 자, 그 다음에 검은 빵 곰팡이는 균계에 속하고요. 새뜨기 이런 것들은 식물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해면 동물이라 해서 처음 봤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산호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 있죠. 자, 이런 거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5개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약간 손바닥 모양으로 자, 이렇게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크게. 딱 나눠놨을 때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다. 핵이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 없는 아이들은 일로 꺼져. 그래서 원핵생물계로 나눠놓고, 자, 그 다음에 핵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 지금 보시면 원핵생물계는 세포벽이 있고, 자, 핵이 있는 아이들 중에 원생생물계 이렇게 꺼놓은 건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분류를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근데 세포벽이 균계는 있고요. 식물도 있어요. 근데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자, 광합성을 균계는 안 해요. 그리고 식물계는 해요. 그리고 동물계는 안 해요. 자, 그리고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예요. 얘도 다세포예요. 얘도 다세포예요. 그래서 얘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생생물계는 여기 속하지 않는 아이를 묶어놓은 거라 했잖아. 맞지? 그리고 나머지 식물계 뭐하고? 광합성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세포벽도 가지고 있어요. 자, 세포벽은 있는데 광합성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세포벽은 없고 광합성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 놨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생물의 5개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5개. 5개의 개. 됐죠? 자, 이제 뒤로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마에 해당하는 개의 이름을 쓰시오. 운동성이 있고 기관이 발달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이거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몸이 균사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으며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이거는 균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계. 균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균계라고 얘기를 해. 자, 광합성을 하면 대부분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입니다. 자, 얘는 식물계에 속합니다. 자, 세포에 핵이 없고 세포벽이 존재한다. 핵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원핵생물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의 무리이다. 이거는 원생생물계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밑에 내려가서 각 생물이 속하는 개를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나비, 해면, 달팽이는 어디에 속한다?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 쇠뜨기, 우산이끼, 소나무는 식물계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느타리버섯, 빵, 곰팡이는 어디에 속한다? 균계에 속한다. 자, 아메바, 다시마, 집신벌레는 원생생물계에 속하고요. 포도상 규균, 대장균, 남세균은 원핵생물계에 속합니다. 다 잘 껐죠? 자, 생물의 5가지 계에 대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돼. 원생생물은 모두 단세포가 아니라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존재해요. 원핵생물계의 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존재를 합니다. 자, 식물계와 동물계는 모두 다세포 생물입니다. 균계와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균계는 광합성을 못해요. 됐죠? 자, 5개 체제로 나눴는데 A의 분류 기준은 뭘까요? 했을 때 핵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고요. 나머지 4개는 핵이 존재한다. 자,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분류를 했는데, 자,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없는 것은 원핵생물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 남았죠. 균사로 되어 있는가? 몸이 균사, 실처럼 되어 있는가? 얘는 균계고,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았죠. 자, 기관이 발달되어 있는가 했을 때 아니오가 원생생물계고 얘가 식물계, 동물계인데 광합성을 하느냐가 식물계고 하지 못하는 게 동물계에 속해. 자, 그래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고사리를 관찰하니까 핵이 있대. 핵이 있고 세포벽도 있대. 다세포래. 광합성을 한대. 그래서 이 고사리는 어디에 넣냐 하면 위에 있는 특징, 위에서 이렇게
특징을 봤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에 넣는다? 식물에 넣어야 되겠죠. 식물계에. 자, 반대로 메뚜기는 핵막은 있어. 근데 세포벽은 없어. 다세포야. 광합성도 안 돼. 알겠죠? 근데 기관, 팔, 다리 6개, 그 다음 더듬이, 눈, 이렇게 기관이 발달돼 있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동물계에 속하게 됩니다. 자, 푸른 곰팡이를 보면 핵막이 있어. 그래서 원핵은 아니죠. 세포벽 있고 다세포고 광합성 안 하는데 균사로 돼 있대. 그래서 여기는 균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계. 근데 얘처럼 애매한 아이가 있어. 핵막은 있어. 세포벽도 있어. 다세포야. 근데 광합성을 해. 알겠죠? 근데 식물처럼 기관이 발달 안 됐대. 뿌리, 줄기, 기관이 발달 안 돼 있어서 얘는 원생생물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생물은 핵막으로 구분된 핵의 유무, 균사의 유무, 광합성의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자, 여기는 균계.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할 수 있고,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없는 생물은 원핵생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생물로 분류를 한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맞죠? 자, 뒤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세포에 핵이 없다. 원핵이다. 세포에 핵이 있어. 자, 단세포 생물이다. 다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면서 물속에서 생활하고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는 원생생물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원생생물계에 넣어버리는 거야. 관찰해서. 자, 다세포 생물인데 광합성을 안 해. 운동성도 없어. 그러면 얘는 균계고,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는데 물속에서 생활하고 잎이, 줄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원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육지에서 생활하거나 뿌리, 줄기, 잎이 발달했으면 식물계고, 자, 광합성을 안 하는데 운동성이 없으면 균계고, 운동성이 있으면 동물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른 곰팡이는 이 코스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미역은 이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젖상균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